반갑습니다. 저는 동래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주연입니다. 저희 사실 짧은 시간에 대입에 대해서 모두 전달을 해드리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이것만큼은 아셔야 될 것 같은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입 모집 시기는 아시다시피 9월이 되면 3학년이 되었을 때 9월이 되면 수시 모집이 이제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수시가 끝이 나고 나면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정시 모집이 쭉 진행이 되고요. 사실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한 학생들은 정시 모집에 지원 기회가 없어지고 또 정시 모집에 이제 합격을 한 학생들까지는 추가 모집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이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최대 6번의 지원 기회가 부여가 되고요. 정시에는 최대 3번의 지원 기회가 부여가 되는 점 다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때 이 지원 기회에 지원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 지원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이런 대학들을 보시면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되어져 있는 대학으로 각종 사관학교하고 경찰대학 그리고 과학기술원 그리고 보시다시피 한국예술종합학교라든지 한국전통문화대학과 같은 특별한 전형들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이런 대학들입니다. 이 대학들을 그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도 플러스 알파의 추가 지원 기회가 부여가 되는 대학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아이가 조금 일찍부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특별법에 의해서 설치된 대학에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일찍부터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 전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은 학생부 위주 전형 안에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해서 4개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요.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하고 실기 위주 전형 이렇게 2개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입 전형은 4+2 체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은 꽤 오래전부터 정착이 되어져 있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중에 실기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 쪽 계열 쪽 학생 그 쪽뿐만 아니라 이제 특기자, 어학 특기자라든지 요즘 많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과학 특기자 이런 전형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학생들에 해당이 된다면 나머지 보통의 일반적인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수능 이렇게 4가지 전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 보시다시피 전형의 이름 안에 이 전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는 저희가 전형명만 보아도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각각의 전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적용이 되는 것들을 지금 정리를 쭉 해보았는데 어떤 전형이 되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요소가 있으실 겁니다. 보이시죠? 어떤 전형이든지 일단 교과 학습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지 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또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수능이라고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수능 제자 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전형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입 전형에서는 어쨌든 교과 학습 역량과 그리고 수능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교과를 기반으로 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고 학교 생활을 한다면 어느 정도는 준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학교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교과를 통한 학업 역량이 신장이 되고 수능도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교과를 기반으로 한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여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비교과 활동을 좀 더 준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갈까 하는데요. 앞서서 말씀 들으셨다시피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범위는 작년 수능에서부터 이렇게 선택형 수능으로 국어 영역하고 수학 영역이 시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국어하고 수학에서 선택 과목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이 성적 산출 방법도 작년 수능부터 달라졌었거든요. 그리고 이 선택 과목으로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진행이 되는 데 있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은 어떤 특정 영역에서 이 과목을 반드시 응시를 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개 대학은 이 수능 영역을 반드시 응시해야지만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격 요건을 걸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목을 선택을 하는 입장에서도 이 수학 능력 시험에서 지정 과목이 있는 경우는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2024 학년도 대입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가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024 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표를 보여드립니다.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특정 과목을 이렇게 제한을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보시면 경희대학교의 경우 인문과 자연을 분리해서 뽑는 지리학과라든지 간호학과, 한의학과 같은 경우에만 인문계열 모집 단위로 이 세 개 학과를 지원할 때에는 수학은 확률과 통계를 그리고 탐구는 사회 과목 두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지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한이 걸려 있을 뿐 나머지 인문사회 계열 모집 단위에는 제한이 걸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자연계열 모집 단위에는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적분 또는 기하, 수학에서는 미적분 또는 기하를 그리고 탐구에서는 과학 탐구를 반드시 두 과목을 응시를 해야지만 정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걸고 있는 대학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화면에 제가 그 하늘색 형광펜으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대학들 일부가 보이실 건데요. 이 성균관대학교나 서강대학교 그리고 부산대학교 일부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모집 단위이지만 수학을 확률과 통계를 응시를 해도 상관없어라고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는 분위기가 2024 학년도 대입에서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취지인 계열 구분 없이 진행이 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데도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2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시점에 발표가 되는 2026 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안을 통해서 혹시 지정 영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지는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석차 등급하고 성취도 부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생긴 학생부 교과 전형의 큰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는 예전에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인문계열의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국수영 사회 과목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만 반영을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 수가 예년에 비해서 적어진 탓도 있고요.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계열 구분 없이 진행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교과 전형에서 인문이나 자연 계열의 구분 없이 국어, 영어, 수학의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 모두를 다 반영하는 경우들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정에서 공부하게 되는 공통사회, 공통과학 같은 경우 역시 학생들이 모두 열심히 해줘야지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더 큰 변화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긴 하지만 일정 비율 이상을 학생부 종합전형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성평가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에 주목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 학년도에서는 고려대, 동국대, 성균관대 정도가 이렇게 정성평가를 반영을 했다면 올해 3학년이 치르고 있는 2023 학년도 대입에서는 여기에 건국대하고 경희대학교가 이제 같이 진행을 이렇게 추가가 돼서 진행을 하는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2학년 학생이 치른 2024 학년도 대입에서는 보시다시피 부산대학교하고 경북대학교가 이 대열에 같이 합류를 해서 예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성적만 중요했지만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와 같이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정성평가를 일부 반영을 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냥 성적만 잘 받아서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조금 주의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평가 요소로 쓰는 요소가 이렇게 3가지로 올해 새롭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 워낙 학교 생활들을 잘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인성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학업 역량 부분에 가서 보시면 첫 번째 학업 성취도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공통과목이나 일반 선택과목 같은 경우에는 석차 등급이 나오고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 교과 전형에서는 석차 등급만 봤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석차 등급 외에 원점수가 몇 점이고 평균이 몇 점인데 원점수가 몇 점이고 편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부분은 바로 수강자 수가 몇 명인지 그러니까 분모가 큰 데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 분모가 작은 데에서 이 정도의 점수를 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다 평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은 A냐 B냐 C가 중요했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A, B, C뿐만 아니라 과목 평균이 몇 점인데 그중에 원점수를 몇 점을 받았고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은 소인수 선택 과목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강자 수가 몇 명인가라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다 들여다보면서 학업 성취도 부분을 해석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 태도나 탐구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 교과별로 작성이 되는 교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재되는 학생의 수업 시간 중에 그 참여했던 모습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학업 태도나 탐구력 부분들은 평가에 들어가는 구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과목 선택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평가 요소는 바로 진로 역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이나 아니면 교과 성취도 부분들이 모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성과를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의 과목 선택이 무엇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처음 출발점은 과목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서울대학교에서도 작년 7월 달에 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 전에 이 화면을 먼저 보여드리는 건 이 화면이 그 대학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보이는 화면 그대로라고 해서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여기 떠 있는 과목들이 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개설한 교과목들이고요. 그 중에 학생이 실제 이수한 과목들은 이렇게 그 색깔 처리, 음영 처리를 해서 한눈에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런 과목들을 다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 친구는 그 중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구나라고 하는 걸 처음에 들여다보고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과목 선택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에서 작년 7월 달에 핵심 권장 과목하고 권장 이수 과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고 오면 좋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는 경제학과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권장 과목도 한 과목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자연 이공계열 쪽은 권장 과목이 가득 차 있습니다. 주로 수학하고 과학 과목에 있어가지고 우리 모집 단위에서 공부를 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수학 과목을 이런 그 과학 과목을 공부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라는 거죠. 발표를 이렇게 했는데 공부를 하고 온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는 분명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대학에서 발표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입학처에 가보시면 그 핵심 권장 과목들이 발표가 되어져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연말쯤에 고려대학교에서 모집 단위별로 이수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과목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까 앞에서도 보셨지만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이 거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계열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입학 사정관 평가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는데 만약에 구분을 좀 한다면 인문사회계열은 자연스럽게 사회 과목이나 국어 과목을 더 많이 수강하고 올 거고 자연 이공계열 쪽의 친구들이라면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좀 더 많이 선택해서 수강하고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학과학이 위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서 선이수 과목을 공부해야지 그 다음 과목으로 단계적으로 그 내용들이 심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위계에 따라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 학교에서 안내를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무조건 어려운 과목을 많이 들어야지 좋다더라가 아니라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교과를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과학 2 과목을 이수하는 걸 권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권장한다고 말했으니까 수시 모집에서도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올해 정시 모집에서부터 서울대학교는 교과 평가를 이렇게 교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서술형으로 기재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다 평가에 반영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를 하고 올해 이제 정시부터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 어떤 전형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수업 시간 중에 열심히 참여해서 남겨지는 이 교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서술형 부분들을 입시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대입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업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학업 역량을 기르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내신 공부를 탄탄하게 해서 그 위에 수능과 그리고 논구수를 쌓아나가는 구조라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알고 계시다시피 학생부 교과 성적은 수업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느냐에서부터 벌써 결정이 나버리고요. 그래서 교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 결과적인 면이지만 그래서 이런 결과에 포인트를 주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활동이라고 하는 학습 과정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과 논술까지 길게 보았을 때는 1, 2학년 과정에서 읽기 그리고 쓰기 혹은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 정립을 제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길게 갔을 때 최종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과목을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이 정말 좋아하고 재미있어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선택을 해야지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이번에는 고교 학점제가 대학 입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질의응답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많이 궁금하시죠? 현재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25학년도에는 고교 학점제 도입이 완성되어 전면 실시되는 것과 함께
2022 개정교육과정도 도입됨에 따라 2028 학년도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수능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24년 2월에 발표 예정으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시점이라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화면에서처럼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성취평가제 확대 실시로 절대평가가 전반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다만 교육부가 지난 6월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주로 배우는 공통과목, 즉 공통국어 1, 2, 공통수학 1, 2, 공통영어 1, 2, 통합사회 1, 2, 통합과학 1, 2는 석차 등급이 병기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내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더불어 대입 변별을 위한 방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과목은 성취도 5단계와 9등급이 함께 병기됩니다. 다만 공통과목 중에서 한국사, 과학탐구 실험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요. 채용예술은 성취도 3단계, 교양은 P로 적용이 됩니다. 2학년, 3학년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9등급 병기가 없어지고 성취도 3단계에서 5단계 평가로 변화하게 됩니다. 고교 학년별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예전에는 대학에 따라서 고등학교 1, 2, 3학년이 성적 반영 비율을 각각 20%, 30%, 50% 등으로 차등을 두어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비중을 가장 높여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목표 설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만회할 기회를 주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신 성적 산출을 할 때 학년 간의 차등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내신 성적 산출 방법에 따르면 화면에 제시된 대학별 과목 반영처럼 대학마다 반영 과목에 대한 안내만 있을 뿐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의 공통 과목의 9등급 성적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선택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대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네. 더불어 고2, 고3 때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도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됨에 따라 진로 선택 과목도 성취 평가제이지만 성적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3년간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세워 과목을 선택하는 만큼 매 학년, 매 학기의 과정에 충실하게 학습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목표도 제대로 설정해야 하고 과목별 학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군요. 이를 위해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을 알차게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대입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의 5단계 성취도와 9단계 석차 등급 중에서 어느 쪽의 영향력이 더 큰가요? 네, 대학별로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과 반영하는 과목, 등급에 따른 점수 부여 방법도 상이합니다. 대학 전형 시 학생부 교과 성적에서 5단계 성취도가 나오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 A에서 E의 성취도 자체는 참고 사항이고 옆에 병기된 1에서 9등급의 석차 등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성적 산출 시 반영의 영향이 큽니다. 이에 비해 대학 입학 전형 중 교과 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3단계 성취도로 표기되는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석차 등급이 나오는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비해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는 3단계의 성취도를 단순히 등급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대학도 있고 화면처럼 성취도에 따른 상대적인 비율을 고려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성적 관리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무엇보다 고등학교 3년간의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보내는 것이 정답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고1이라면 아직 진로에 대해 명확한 목표를 못 가질 수도 있고 2학년 과목 선택 이후 학과나 진로가 바뀔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3학년 올라갈 때 다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3학년에서 수강할 과목을 미리 선택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선택할 과목을 변경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과목 변경의 기준이 다르며 변경하더라도 학교마다 교육과정 선택 변경과 관련해서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때까지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은 학생의 교육과정 선택과 관련하여 학급 편성은 물론이고 성적 산출의 변화, 교사 수급까지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학년 때 3차례에 걸친 수강 신청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3학년의 과목은 대다수의 학교에서 2학년에서 변경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행이죠. 네. 다만 수학과학 과목의 경우처럼 위계가 있는 과목은 변경 수강이 어렵기 때문에 역시 1학년 때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과목 변경하지 못한 상황에서 진로가 변경되었을 때는 학년별로 생기부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면접 전형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를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지만 서류 평가가 주를 이루는 전형에서는 학생부를 통해 달라진 전공과 관련된 활동 내용이 좀 더 풍부하게 생활기록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선택 과목을 공동교육과정에서 따로 이수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진로 목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학생부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없어서 정성적 평가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진로 디자인 학기 때 학교에서는 다양한 직업 체험이나 진로 검사, 진로 캠프를 통해서 자신의 진로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진로 디자인 학기의 다양한 체험과 커리어넷의 진로 종합 검사인 아로플러스, 워크넷의 직업 관련 검사 등을 활용해서 자신의 진로 적성과 흥미, 직업 가치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자신을 이해하여 진로 설정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 목표하는 대학, 목표 학과를 정해서 이를 기준으로 진로 목표에 맞는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자기의 진로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에 따른 과목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학기별 교육 과정에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질의와 응답을 통해 궁금한 점이 이해가 되셨나요? 고등학교 고교 학점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5차 시에 걸친 징검다리 프로그램 연수 어떠셨나요? 연수 영상은 11월부터 중등교육과정팀 유튜브에 탑재되어 계속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채널에는 중등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여러 교육과정 연수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징검다리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교급 전환기 진로 연계 교육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연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